현대차그룹이 정말 게임 체인저로 바뀌고 있는 것일까요?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이 계속 생존하려면 시장의 판도 변화를 주도하는 게임 체인저로 변화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 체제 이후 발빠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 기업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은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이 과거 성장 전략인 패스트 팔로워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들도 여전히 나옵니다. 정 회장이 현대차그룹을 게임 체인저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게임 체인저는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나 사건, 서비스, 제품 등을 뜻합니다. 독창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업계와 사회 전반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제품으로 휴대폰 시장을 바꾼 애플, SNS 시대를 연 페이스북 등이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시장에서 진정한 게임 체인저로 거듭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시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최근 내놓은 아이오닉5와 EV6 등을 보면 출시 시기로 봤을 때는 게임 체인저가 분명해 보입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활용해 전기차를 출시한 기업들은 아직 테슬라를 제외하면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품만을 놓고 봤을 때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기 애매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테슬라의 선전으로 고객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이를 충족할 만한 혁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5의 강점이라고 강조한 V2L 기능은 전기차에 탑재된 고전압 대형 배터리의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노트북과 전기 포트,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드라이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차에 꽂아서 쓸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아이오닉5의 또 다른 매력으로 꼽은 것은 바로 디지털 사이드 미러입니다. 일반 자동차에서 쓰이는 사이드 미러를 카메라와 모니터로 대체해 자동차 안에서도 흑측방을 살펴볼 수 있는 기능을 말합니다. 하지만 현대차가 아이오닉5의 차별점이라고 내세운 것들이 이미 시장에 상용화된 기술이라는 점에서 혁신을 상징하는 기능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일본 닛산은 이미 2018년에 전기차 리프에 V2L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당시 닛산은 지진 등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전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일본 도요타가 2019년 출시한 세단 ES 시리즈에 처음 탑재된 바 있습니다. 아우디도 2020년 출시한 전기차 e-트론을 통해 이를 상용화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애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공개할 때만 해도 이 GMP를 통해 1회 충전으로 이동 가능한 거리가 500km 이상이 된다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오닉5의 롱레인지 모델 기준으로 1회 충전 이동 가능 거리가 429km에 불과합니다. 테슬라의 대중 전기차 모델로 평가받는 모델 3 롱레인지 모델이 최소 492km에서 최대 528km의 항속거리를 확보한 것과 비교됩니다. 물론 아이오닉5의 상품성은 실내외 디자인이나 충전 속도 등 다른 면에서는 충분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주행 승차감 측면에서는 현대차의 아이오닉5가 테슬라 모델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5월 이달의 차에 현대차 아이오닉5를 꼽으면서 현 시점에서 살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전기차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룹 최초로 내놓은 전기차에 탑재된 기능들이 이미 시장에 나왔던 기능들의 업그레이드 버전에 불과하다는 점을 놓고 볼 때 현대차그룹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들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그룹이 내놓은 신차들이 변화를 시작했다, 이런 태동기에 보여주는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혁신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다소 섣부른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선 회장이 직접 미래 자동차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2년 넘게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신차들이라는 점에서 게임 체인저로서는 다소 2%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기아는 최근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하반기에 출시될 EV6를 놓고 EV6는 주행거리, 성능, 품질, 디자인, 가격 등을 최적화해 어떤 전기차보다 종합적 상품성 측면에서 뛰어나다며 미래지향적 디자인과 첨단 신기술을 집약해 전혀 다른 차원의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그룹을 확고한 게임 체인저로 바꾸려면 다른 기업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잇따른 전기차 출시로 글로벌 곳곳에서 시장 점유율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6월에 직접 공개한 고급 전기차 모델 S 플레드를 보면 테슬라가 어떻게 혁신의 길을 걷고 있으며 어떻게 게임 체인저의 길을 걷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델 S 플레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바로 성능입니다. 테슬라에 따르면 모델 S 플레드가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까지 걸리는 시간은 1.99초에 불과합니다. 내연기관차들이 결코 달성한 적 없는 수치입니다. 최고 출력도 1020마력으로 넘사벽 수준입니다. 물론 모델 S 플레드보다 더 빠른 차도 있습니다. 고성능 전기차 기업인 크로아티아의 리막이 내놓은 네베라라는 차는 이 시간이 1.85초로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보다 뛰어납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대량 판매가 가능한 가격으로 이를 내놓아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네베라의 가격은 27억 원인데 이 가격이면 테슬라의 모델 S 플레드 1억 7천만 원짜리를 약 15대 이상 살 수 있습니다. 모델 S 플레드의 성능이 대중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오버스펙이 아니냐 이런 시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여태 신차를 출시하면서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스펙의 자동차를 가격을 낮추는 전략으로 업계를 선도해왔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델 S 플레드는 다른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전기차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머스크 CEO는 모델 S 플레드의 공개 행사에서 무엇 때문에 이런 정신나간 성능의 차량을 만드는지 묻고는 한다며 이런 것에 대한 목적은 미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서 전기차가 최고의 대안이란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런 흔적을 후대에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런 점에서 테슬라의 목표가 잘 드러납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성능적 측면에서만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다른 완성차 기업들이 상상하지 못한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런 기능들을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는 모든 인풋은 에러라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테슬라는 오너가 무엇을 해야 했다면 자동차가 이미 해당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소프트웨어가 이미 알고 다 실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차량 소유주가 차로 다가가기만 하면 차량은 운전자가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고 차량과 연동된 폰키를 감지한 뒤 차량의 잠금을 해제하며 문을 열어주고 그냥 운전자는 차량에 앉아서 운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차량 기어를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차가 이미 운전자의 모든 의도를 감지하고 있고 이를 미리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뜻이죠. 다른 자동차 기업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길을 간다는 측면에서 테슬라의 혁신은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런 파괴적 혁신은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인 포드나 르노, 제너럴 모터스 등의 시가총액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정의선 회장이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지점들도 바로 이런 지점들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정말 시장의 판도 변화를 주도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고자 한다면 성능적으로 다른 자동차들을 압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들이 줄 수 없는 새로운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오닉 5와 EV6에 쏟아지는 호평들도 많지만 비테슬라 진영에서 경쟁력 있는 자동차 이런 평가만으로는 10년 뒤를 장담할 수 없어 보입니다. 분명 현대차 그룹은 정의선 회장 체제 이후 변화의 속도와 방향성 등이 더 빠르고 명확해졌습니다. 미래 자동차 시장은 크게 연결, 자율주행, 공유, 전동화라는 4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연결과 관련해 현대차는 2022년 초까지 커넥티드카 서비스 가입자 1천만 명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미국 앱티브와 합작회사를 설립해 기술 상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차량 공유 사업을 놓고는 세계 각지에서 경쟁력 있는 회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으며 전동화와 관련해서도 이미 모든 모델의 전동화 로드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현대차 그룹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은 이미 테슬라가 주도한 시장 변화를 따라가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속도전만으로 승부를 보려면 이들 완성차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단순히 속도전에 힘을 쏟는 것만으로는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게임 체인저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배경에도 이런 판단들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들과 경쟁하기보다는 새롭게 포지셔닝을 해서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자는 것이죠. 물론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와 수소차뿐만이 아니라 미래 모빌리티를 전반을 아우르는 측면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른 완성차 기업들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UAM과 로보틱스 등 다양한 사업에도 발을 뻗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래 포트폴리오 안에서도 자동차가 5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것은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이 다른 새로운 것을 보여줄 여지는 없을까요?
현대차그룹이 최근 공개한 아반떼 N 관련 영상을 보면 힌트가 보입니다. 알버트 비어만 현대차 기아 연구개발본부장 사장은 이 영상에서 앞에 연료전지가 있고 뒤에 고출력 배터리가 있는 선행기술 프로토칼을 기억하냐며 거기다 모듈러 연료전지 시스템을 활용하면 더 멋진 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우수한 수소 기술을 지니고 있다며 만약 수소와 전동화 기술이 결합된다면 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수소차와 전기차를 합한 새로운 형태의 전동화 모델을 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수소차 분야에서 글로벌 완성차 업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차의 상용화 시기가 전기차보다 느릴 가능성이 높은 데다 수소차는 전기차와 비교해 장거리 운송에만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다소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수소차만 가지는 장점도 충분합니다. 전기차의 고질적 약점으로 꼽히는 항속거리를 수소차가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수소차는 한번 연료를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기차보다 매우 짧기도 합니다. 현대차가 수소차와 전기차의 장점을 성공적으로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전동화 모델을 시장에 내놓는다면 게임 체인저로 충분한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토요타가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의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카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것과 비슷한 사례를 현대차그룹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현대차그룹이 패스트 팔로우에서 게임 체인저로 올라서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